안녕하세요, 조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050화 심층 분석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1050화의 첫 번째 주요 장면은 용암에 빠지는 카이도와 빅맘입니다. 저는 최근 1050화 풀버전 리뷰에서 용암에 빠진 카이도와 빅맘이 죽지 않을 거라는 여러가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1050화에 나온 카이도와 빅맘이 용암에 빠지는 장면 역시 이들이 죽지 않는 장면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악마의 능력자인 이들이 바다에 빠진 게 아닌 용암에 빠졌다는 겁니다. 원피스 세계관에서 가장 상징적인 설정 중 하나는 악마의 열매를 먹은 능력자는 바다에 빠지면 맥주병 신세가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설정으로 인해 바다에 빠지면 이들은 헤엄을 못 치기 때문에 누군가 도와주지 않는 이상 죽을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해 강철 풍선이라고 불리는 빅맘, 비정상적인 생명력을 가진 카이도가 뭐든지 녹일 수 있는 마그마에 빠지는 장면보다 차라리 바다에 빠진다는 장면이 나오는 게 카이도와 빅맘이 죽는다는 암시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오다스미 카이도와 빅맘을 마그마에 빠뜨린 건 죽는다는 암시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물론 빅맘은 그 전에도 바다에 빠졌지만 이는 빅맘이 패배함에 빠진 게 아니라 단지 배 자체가 빠진 것이기 때문에 죽음의 암시라고 보기는 힘들었죠. 게다가 제가 카이도와 빅맘이 용암에 빠지며 주목한 것 중 하나는 화산이 폭발했다는 겁니다. 이 장면으로 예측할 수 있는 건 카이도와 빅맘이 용암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용암에서 분출하며 이들도 어디론가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저는 계속해서 카이도가 루피를 도와준다는 가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현재 카이도는 킹과 형제 이상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킹이 조이보이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카이도는 킹이 기다렸던 조이보이를 위해 도와줄 거라는 거죠. 게다가 현재 카이도는 죽음은 인간의 완성이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오다스는 원피스에서 의지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즉, 카이도가 원하는 죽음은 자신이 죽으며 삶의 존재의 의의를 찾는 건데, 카이도의 죽음은 자신의 동생 같은 킹이 기다리던 조이브이를 구하며 죽고 완성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마그마에 단지 죽어서가 아니라. 분명한 건 1049화에서 한 CP0가 빠져나간 만큼 이 CP0는 카이도의 패배를 오로성에게 보고하러 갔을 겁니다. 그렇다면 세계정부는 카이도가 패배한다면 와노쿠니를 지배한다고 했기 때문에 세계정부는 와노쿠니를 지배하기 위해 오겠죠. 이 과정에서 카이도가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네요. 만약 세계정부와 카이도가 싸움을 한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오다쌤이 이야기한 정상결전이 귀여울 정도의 엄청난 스케일의 전쟁입니다. 오다쌤은 와노쿠니 에피소드의 진입 전 정상전쟁이 귀여울 정도의 에피소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다만 현재 정상결전이 귀여울 정도의 전쟁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와노쿠니에서 이 정상결전이 귀여울 정도의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와노쿠니에 많은 이들이 등장할 거라는 떡밥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자들이 와노쿠니에 등장할 떡밥이 있길래 제가 이렇게 설레발을 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로 올지도 모르는 가능성은 세계정부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세계정부는 카이도가 패배할 시 와노쿠니를 직접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카이도는 패배했고 CP0가 이를 보고하러 갔기 때문에 와노쿠니에는 세계정부가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건 세계정부는 고무고무 열매의 각성을 걱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걱정 때문에 CP0의 최고 요원을 희생시킬 정도였죠. 하지만 루피는 각성을 시켰고 도망간 CP0는 루피의 각성도 보고를 할 것이기 때문에 세계정부는 루피를 죽이기 위해서라도 와노쿠니에 오겠죠. 두 번째로 와노쿠니에 올지도 모르는 세력은 소드입니다. 저는 2020년 6월부터 해군기밀 특수부대 소드는 CP0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CP, 사이버폴 자체가 세계정부의 첩보기관인데, 같은 세계정부 산하인 해군에서 기밀부대를 굳이 만들었다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또한 CP0의 정식 명칭이 CP 이지스 제로인데 본래 아이기스가 그리스 말로 신의 방패라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반대로 소드의 뜻은 검이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죠. 즉, 소드의 탄생 의미는 방패와 검, 서로 대조되는 의미의 떡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소드 자체가 CP0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오다스미 소드의 드레이크를 와노쿠니에 등장시킨 이유는 초파를 지키거나 샌드백 역할이 아닌 CP0의 흑막을 알아낸 드레이크의 소속인 소드를 와노쿠니에 등장시키는 발화점 역할이지 않을까 싶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표지에 나온 아카이누를 소드 검 문신 떡밥으로 보아 소드의 수장이 아카이누라고 생각합니다. 즉, 소드가 등장한다면 아카이누도 등장하지 않을까 싶네요. 세 번째로 와노쿠니에 올지도 모르는 세력은 밀짚모자 사나이 적단입니다. 사나이 적이 와노쿠니에 올 이유는 루피와의 관계입니다. 루피의 사나이 적단은 루피가 위험에 처한다면 도움을 주기로 맹세했습니다.
즉 루피가 위험에 처했다는 걸 안다면 이들은 언제든지 출동할 거라는 거죠. 분명한 건 루피는 사왕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위험에 처한 상황입니다. 사나이 적단이 루피가 사왕 2명을 상대한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이들은 루피를 위해 와노쿠니로 올 겁니다. 하지만 와노쿠니는 세국 국가이기 때문에 루피가 위험에 처했는지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들은 루피의 힘든 상황을 알 겁니다. 그 이유는 사나이 적단은 루피의 비브르 카드를 가지고 갔기 때문입니다. 비브르 카드는 원주인의 생명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주인의 상태가 안 좋으면 서서히 타들어다가 숨을 거두면 완전히 소멸합니다. 물론 다시 기운을 찾으면 원래 크기로 돌아오죠. 게다가 비브르 카드는 언제나 카드의 주인이 있는 곳의 방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위치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나이 적단은 루피가 위험에 처한 걸 비브르 카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으며 이들은 비브르 카드를 통해 위치 역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1043화입니다. 이는 1043화 심층 분석에서 말했던 내용인데 이번 루피가 기절한 모습은 그냥 기절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 으테어를 한번 주목해 보시죠. 이 으테어는 누군가 죽었을 때 나왔던 으테어입니다. 실예로 코라손이 죽었을 때도 이 으테어가 나왔죠. 즉 1043화에서 루피가 죽었다는 겁니다. 다만 각성을 하며 마지막에 부활하기는 했죠. 분명한 건 1043화에서 루피가 죽었을 당시 루피의 비브르 카드는 타버렸을 거라는 겁니다. 물론 각성을 하며 비브르 카드가 다시 나타나겠지만 사나이 적단은 루피의 비브르 카드가 소멸했다는 걸 확인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들은 비브르 카드가 소멸한 걸 보고 루피가 위험에 처했다는 걸 깨닫고 와노쿠니의 등장할 확률이 매우 크다는 거죠. 네 번째로 와노쿠니에 올지도 모르는 세력은 샹크스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사나이 적단은 와노쿠니에 등장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사나이 적단이 와노쿠니에 등장한다면 샹크스 역시 와노쿠니에 등장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밀짚 모자 적단의 사나이 적단에 관한 875화 표지 연재 중 바르톨로메오는 붉은 머리의 적단 영토의 깃발을 불태웠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샹크스가 바르톨로메오를 만나고 샹크스는 바르톨로메오와 사나이 적단과 함께 와노쿠니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더쌤이 굳이 표지를 통해 바르톨로메오가 샹크스의 깃발을 불태우는 그림을 그린 이유가 있겠죠. 다섯 번째로 와노쿠니에 올지도 모르는 세력은 검은 수염 티치입니다. 저는 티치가 원하는 세 번째 열매는 카이도의 열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카이도의 열매는 동물계 중 최강의 열매이며 록스디 지백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을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빅맘은 티치에게 록스가 죽은 그날 갓벨리에서 카이도에게 물고기 열매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다스는 하필이면 왜 록스가 죽은 그날 빅맘이 카이도에게 록스 열매를 줬다는 대사를 썼을까요? 그건 바로 악마의 열매 원리에 대한 떡밥 암시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펑크 하자드에서 스마일리가 죽고 한 열매가 스마일리가 먹었던 열매로 변했습니다. 즉 능력자가 죽으면 근처 열매로 변한다는 거죠. 아마 빅맘이 록스가 죽고 물고기 열매 모델 청룡을 카이도에게 줄 수 있었던 건 물고기 열매 모델 청룡의 능력자 록스가 죽자 근처 열매가 물고기 열매로 변했고 그 열매를 빅맘이 카이도에게 준 거 아닐까요? 즉 록스의 의지를 잇고 있는 티치가 원하는 마지막 열매는 록스의 열매이자 동물계 중 최강인 카이도가 먹은 물고기 열매 모델 청룡이 아닐까라는 거죠. 만약 티치가 카이도의 열매까지 먹는다면 자연계 중 최강 어둠 열매, 초인계 중 최강 흔들흔들 열매, 동물계 중 최강 물고기 열매 모델 청룡, 최강의 열매들을 먹고 진짜 최강이 되는 거죠. 이 정도는 먹어야 적어도 니카로 각성한 루피의 최종 보스가 되지 않을까요? 여섯 번째로 와노쿠니에 올지도 모르는 세력은 혁명군입니다. 사실 혁명군이 와노쿠니에 올 거라는 떡밥은 아직 크게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다만 떡밥이 하나 있는데 그 떡밥은 바로 무기입니다. 여러분은 혁명군이 왜 드레스로자에 등장한지 아시나요? 그건 바로 무기입니다. 드레스로자 항구에서 나오는 무기는 전 세계의 전쟁을 조장하고 있었고 그걸 저지하기 위해 드레스로자에 왔던 거죠. 다만 혁명군은 드레스로자에서 무기의 생산을 다른 곳에서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챕니다. 그리고 그 무기는 헤르속의 원료인 주철강이 섞여 있다는 점으로 와노쿠니에서 왔다는 건 역시 알게 된 걸로 보이죠. 즉 혁명군은 전 세계의 전쟁을 조장하는 무기 생산을 막기 위해 무기 생산지 와노쿠니로 올 거라는 겁니다. 물론 혁명군은 사보 떡밥이 있는 만큼 혁명군이 사보를 제쳐두고 와노쿠니로 올 거라는 말은 분명하게 못하겠지만 혁명군 역시 와노쿠니에 온다는 떡밥이 있기 때문에 절대 올 일이 없다고 이야기는 못하겠네요. 과연 이 거대 세력들이 와노쿠니에 오며 정성결전이 귀여운 전쟁이 펼쳐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